김석희님께서 댓글로 질문 주셨습니다. 선물 드립니다. 자, 이재명 2심 재판 무죄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석해 봐야겠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3심이 남아 있으니까요. 어쨌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서는 엄청나게 큰 벽을 넘었습니다. 야, 이게 대단한 이유 많이들 나왔지만 1.7%의 벽을 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완전한 무죄. 뭐 유죄인데 벌금형 얼마 이게 아니라 완전 무죄로 바뀌는 확률이 1.7%인데 그 벽을 뚫고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자, 이걸 다시 알아봐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자, 대법원에서는 어쨌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조건 공직선거법 634 원칙을 지켜라. 검찰 기소에서 1심 6개월, 1심 2심 3개월, 2심 3심 3개월. 본인이 지시 내렸는데 3개월 안 지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3개월 내에 대법원이 결론 내릴 겁니다. 선택지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무죄 확정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만 놓고 보면. 왜냐하면 2심에서 3심 넘어갈 때는 대부분 2심 판결을 존중하죠. 특히나 사실 여부는 3심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무죄가 계속 갈 거냐?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심은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혹시나 2심이 법률을 잘못 적용한 건 아닌지 요 부분 따집니다. 대법원에서. 자, 이 부분을 검찰이 파고들고 있죠. 검찰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 나자마자 불복하고 바로 그 다음날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에. 자,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에서 2심 판결 잘못됐다고 판단이 나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고 다시 유죄 이렇게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시 돌려보내죠. 대신 돌려보낼 때는 아니 2심이 무죄인데 돌려보낸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유죄인 것 같아. 다시 선고해라라고 돌려보냅니다. 그게 파기환송입니다. 돌려보내는 거. 자, 그런데 이게 또 있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지금 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거. 파기자판. 아예 대법원이 유죄다 이건. 근데 급하니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유죄로 끝냅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왜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지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엇인지. 자, 그러면 박사님들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자, 박사님들 오늘과 내일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박사님들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법관. 자, 여러분들이 대법관이에요. 1심에서 유죄 선고한 걸 2심에서 무죄로 뒤바뀌었어요. 자, 제가 왜 뒤바뀌었는지 그 논리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1심 때는 이렇게 봤는데 2심은 다르게 봤다. 자, 그러면 1심과 2심을 놓고 대법관이 판결을 내려야겠죠. 1심이 맞네, 2심이 맞네. 자, 여러분이 대법관입니다. 누구 말이 맞을지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박사님들 편견 가지지 마시고 한번 저를 쫓아와 보십시오. 그리고 판단을 내려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이 발언이었습니다. 성남시장 때 김문기를 몰랐다. 제가 2심 선고 직전에 포인트를 짚어드린 게 있었습니다. 3가지 포인트. 똑똑한 박사님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내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발언이, 대선 주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는 누가 결정하느냐? 유권자. 유권자가 그 사람의 발언을 듣고 어떤 인상을 가질 것이냐.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 1심 판결의 가장 큰 기준이었습니다. 선거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2심에서도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게 포인트라고 제가 짚어드렸는데 제 자랑이 아니라 정확한 포인트였습니다. 왜냐? 2심 재판부가 이 판단 자체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다른 잣대를 들이댑니다.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는 후보자의 행위여야 하는데 이건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었다. 주어가요. 선거인들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후보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조금 복잡하시다고요? 따라오십시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십시오. 일단 이걸 또 약간 숲을 제가 먼저 그려드린 거고 이제 이 흐름대로 가봅시다. 자, 처음에 이거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희망대로 된 거예요. 뭐냐면 2심 재판부가 재판 초창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검찰을 향해서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 오세요. 공소장 다시 써 오세요.
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공소장을 다시 써오죠. 2심 재판부가 뭐라고 다시 써오냐고 하면 정확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를 특정해서 다시 써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해서 써와요. 어떻게 써오냐면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 발언으로 정리를 하는데, 자, 이게 네 개의 인터뷰가 이제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개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SBS 인터뷰가 있었고, CBS 인터뷰가 있었고, KBS 인터뷰, 저희 채널의 인터뷰. 이 네 개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검찰이 이 김문기 몰랐다와 관련해서. 자, 그래서 다시 어떤 사실이, 어떤 발언이 허위인지를 정리를 해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 재직 때는 하위 직원 김문기를 몰랐다. 두 번째,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세 번째, 도지사가 된 뒤에 대장동 설명을 김문기로부터 들어서 경기도지사가 된 뒤에 김문기를 알게 됐고 전화로만 통화를 했다. 이 세 가지 발언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검찰이 다시 공소장을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인터뷰 발언을 다 여기에 끼워 넣습니다. 이 발언은 1발언 허위 사실이고, 같은 뉴스 브리핑도 이 발언은 2발언, 이런 식으로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자, 뉴스 브리핑 출연 때 진행자가 물어요.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실무팀장이었을 텐데 요거는 1발언에 해당하는 허위 발언이라고 이제 검찰이 공소장을 써오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성남시장 재직 때는 하위 직원 김문기를 몰랐다. 근데 검찰은 알았다는 거죠. 그죠? 성남시장 때도.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쭉 이어서 해요. 그 다음에요. 이재명 대표가, 제가 김문기 처장 알게 된 건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소된 일이 있어서 당시 대장동 일로 기소가 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일을 잘 몰라서 그걸 파악하는 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분 김문기 처장이었어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제가 계속 물어봐야 하니까요. 요 발언은 공소사실 3발언에 해당한다 하면서 요게 끼워 넣습니다. 그 검찰은요. 도지사 때가 아니라 이미 성남시장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마치 도지사 때 알았고 그때 통화만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새로운 사실로 해서 1, 2, 3발언에 이걸 끼워 넣거든요. 자, 검찰은요 이렇게 기소를 하는 거죠. 자, 이 발언 자체가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 자, 일반 선거인에게는 단지 김문기를 몰랐다가 아니라 나는 김문기와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어요. 김문기 처장을 아셨습니까? 난 진짜 성남시장 때 몰랐다니까요. 하위 직원이라서. 김문기와 교류행위가 없어서 김문기 존재 자체를 몰랐다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검찰은 왜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느냐? 이미 인터뷰하기 전에 이미 막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으로 곤혹에 처해져 있었고 당시에 막 유동규가 이재명이 보고하지 않았겠냐 하는 상황에서 김문기 전 처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되고, 그런데 그 사이에 김문기 전 처장과 이재명 대표가 해외 출장을 같이 간 사진이 막 나오고 같이 골프 친 거 아니냐 의혹이 막 쏟아지는 상황에서 나는 몰랐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성남시장 때 얘기하는 건 아예 김문기와 교류행위가 없어서 김문기를 몰랐다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반 선거인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다. 왜? 김문기 처장과 성남시장 전부터,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뭐 세미나도 같이 하고 성남시장 때는 위례 관련해서 보고도 받고 대장동 보고도 받고 기자회견도 같이 했는데 아예 몰라, 교류행위가 없었다고 하는 건 진짜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해서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2심에서 이게 완전히 뒤집힙니다. 왜 뒤집히느냐? 2심 재판부는요 해석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해석을 해? 보여요? 문헌 자체만 보라 이거예요. 별도 해석 필요 없이 문헌 자체만 보라 이거예요. 자, 문헌 자체만 보라. 무슨 얘기냐? 일단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는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행위.
자, 행위의 사전을 들고 나옵니다. 2심 재판부가. 원래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이 의지를 갖고 하는 것. 그런데 선거법상, 공직선거법상 행위는 더 좁은 의미라는 거예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자,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후보자의 과거나 현재의 활동에 관한 사항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고 후보자의 과거나 현재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된다. 여기에 해당하느냐 따져보기 전에 2심 재판부는 뭐냐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인식이라는 거예요.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 이재명 대표 측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억이 몰랐다는 건 이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잖아요. 성남시장 때 몰랐다고 이제 기억을 한다는 거니까 내 기억은 내가 알지. 왜 검찰이 네가 판단하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왜? 내 인식인데 내 머릿속에 기억이 있냐 없냐인데 실제로 2심 재판부는 그 논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누군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여기서 허위사실 처벌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나 답변 어디를 봐도 김문기와 교유행위, 교유행위라는 건 알고 지냈다는 거잖아요. 서로 알고 지냈다. 뭐 같이 활동도 했다 이런 거잖아요. 서로 놀았다 뭐 이런 게 교유니까. 교유행위에 대한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검찰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암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교유행위가 없다고 선거인단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왜? 그 당시에 김문기가 이재명 대표의 관계에 대해서 모두가 아니 같이 출장 간 거 아니야? 골프 친 거 아니야? 성남시장 전부터 알았던 거 아니야? 막 근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몰랐는데? 그러면 김문기와 한 번도 같이 뭘 한 적이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잖아요. 일반 선거인이. 그렇게 암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자, 암시에 의해서 그럼 대법원 판례 들고 나와요. 암시에 의한 사실 공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특정 문구로 정확하게 그 사실이 유추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당시 질문과 답변에도 당신 김문기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묻진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질문이 뭐였냐면 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를 알았습니까? 라고 물었고 시장 재직 때는 몰랐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김문기와 저는 아무런 만난 적도 없고 아무런 교유 행위도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을 안 했는데 요 문답만 봐서는 해석과 암시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해석을 둬요. 만약에 질문이 당신은 이러한 특정 활동을 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변이 저는 그러한 활동 상황 자체를 모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습니까? 모릅니다. 라고 하면 활동을 안 했구나 라고 인정이 되면 하지만 여기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인데 그 사이에서 우린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논 적도 없습니다. 논다기보다는 교유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해석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은 이거죠. 아니 이재명 대표가 왜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을 했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당시에 막 의혹들이 쏟아지니까 그 의혹의 연관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는 김문기를 알지도 못하고 같이 지낸 적도 없어 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발언을 했겠죠.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검찰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거죠. 2심 재판부는 그것도 끊습니다. 뭐라고 끊냐면 내심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표현한 것 그 자체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의 객관적인 의미까지 그 내심이나 의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식이고 인식은 기억이 났다 몰랐다는 인식으로 봐야 되고 그게 뭔가 의도가 있거나 뭐 이렇더라도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